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구글의 물밑 빅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은 하드웨어 강자, 구글은 소프트웨어 강자입니다. 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채울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글의 경우 삼성의 엑시노스와 거의 유사한 텐서 칩을 삼성의 조력을 등에 업고 픽셀 6에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외신에서는 구글이 올 10월에 나오는 픽셀 7에 들어가는 텐서 칩도 이 삼성의 4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픽셀 폰의 물량이 많지는 않더라도 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가운 수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구글이 자체 칩, 자체 실리콘 개발에 나서는 하이트 채플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이 삼성에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앞서 말씀드렸던 픽셀 폰에 들어가는 AP에 더해서 픽셀 태블릿, 폴더블 픽셀 워치 같은 기기에도 삼성 칩이 들어갑니다. 이미 픽셀 워치의 경우는 엑시노스 9110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 향후에는 크롬북에 들어갈 CPU도 삼성이 도맡아 개발하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글의 하드웨어 진격으로 삼성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구글이 삼성만을 활용할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칩 메이커로는 이 퀄컴도 있고 최근 칩 성능이 많이 많이 좋아진 미디어텍도 있는데 굳이 구글이 삼성을 편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공짜 정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삼성과 구글의 하드웨어 협력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나온 넥서스 시리즈 시절부터 시작됐는데 이 당시에도 이 넥서스 폰에는 삼성의 엑시노스가 탑재됐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출시된 픽셀 시리즈에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탑재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텐서 칩이 나오면서 사실상 삼성의 엑시노스가 구글의 하드웨어 전략에 다시 합류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구글은 왜 삼성을 선택한 걸까요? 구글은 텐서 칩을 내놓으면서 SoC의 CPU, GPU 성능보다는 폰에 최적화된 알짜배기 성능만으로 구성된 AP를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었는데요. 일종의 매니아층이 주도하는 벤치마크 테스트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구글의 전략에는 애플 아이폰의 AP인 A 바이오닉 시리즈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의 엑시노스의 구글의 SoC가 그러니까 구글의 텐서 칩이 벤치마크 테스트에는 뒤지더라도 자체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 OS와 최고의 궁합을 갖춘 AP를 내놓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텐서 칩이 시장에서 승산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자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구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삼성의 엑시노스 팀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구글이 했을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최고의 스마트폰 업체인데요. 구글 입장에서는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활용하면서 이 반대급부로 삼성의 이런저런 요구를 구글이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간 삼성의 행보를 보면 그런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삼성이 자체 OS를 포기했는데요. 이게 아마 그 대가일 것으로 봅니다. 삼성은 지난해 갤럭시 워치에 자체 개발한 타이젠 OS를 구글의 OS인 웨어 OS에 통합시켰습니다. 삼성으로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갤럭시 폰과의 연계를 위해서 그간 공을 들여왔던 타이젠을 포기하는 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삼성은 지난 2010년 갤럭시 폰 출시와 함께 야심차게 내놓은 웹 마켓인 갤럭시 스토어도 사실상 접었습니다. 구글 스토어를 제칠 수 없는 현실을 삼성이 인정한 것이죠. 구글로서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인 삼성이 구글의 웹과 서비스를 과거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 삼성이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이 텐서칩 설계를 위해서 삼성과 손잡고 텐서칩 제작도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칩 제작만 하는 순수 파운드리인 TSMC와는 다른 종합 반도체로서의 삼성의 강점이 여기에 녹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글은 삼성에 또 다른 특혜도 줬는데요. 일종의 OS 포기에 대한 당근책 격으로 구글은 삼성 갤럭시 폰에게만은 OS 업데이트를 최대 3에서 4회로 늘려줬습니다. 제품 출시 후 4년 동안은 최신형 OS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평균 스마트폰 교체 주기로 알려진 30개월, 2년 6개월보다도 깁니다. 다른 안드로이드 폰은 3회 OS 업데이트가 그치는데요. 삼성만 1회 더 늘려줬다는 뜻입니다. 보안 업데이트도 삼성은 5년간 가능합니다. 이런 특혜는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는 주어지지 않는
특혜입니다. 갤럭시 폰만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자신의 것을 포기한 대가로 이런 전리품을 챙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글도 삼성도 서로 손을 잡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구글은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을 선택했을 수 있고, 삼성은 비메모리 성장을 위해서 구글을 활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구글과 삼성의 파트너십에도 금이 갈 것입니다. 비즈니스에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습니다. 구글과 삼성의 움직임을 보면 또 한 번 이 경구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삼성이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서 얻은 것과 이런 것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